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원래 제가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그리고 최근에 그런 분들이 계속 간혹 계셔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별다르게 할 내용은 아닌데, 한동훈은 좌파다 라고 하는 사람들, 좌동훈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라고 내세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요즘에 이 황우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황우여의 생각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이 좌동훈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 한동훈은 좌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의 내세우는 근거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들은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가 주입한, 그 누군가의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좌파다라고 이미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껏 이 정치권 활동을 한 게 불과 한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한 110 며칠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그거를 판가름할 만한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이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가를 만한 그런 발언을 몇 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놓고 한동훈은 좌파다 우파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정확한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좌파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부르짖고 다니는 사람들의 저는 그 주장을 일단 믿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그들의 내세우는 그 근거도 정말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분도 아마 그 온라인상에서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댓글들 이렇게 자세히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서도 이제 간혹 반론을 이렇게 제시하시는데, 심지어 제 유튜브 채널에서조차 그 댓글상으로 그런 논쟁이 벌어진다, 그런 공방전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런 주장을 온라인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한동훈을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 근데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는데 일부 유튜브 채널의 영상 보기 싫어서 안 봤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통일당 그쪽 계열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블로그나 그런 매체에서 이런 걸 씁니다. 근데 이제 자유통일당에서 주장하는 거를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자유통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 기사냐면은 서울경제 2024년 3월 20일, 제목은 여공천 틈새 파고드는 자유통일당, 한동훈은 좌파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한동훈은 좌파냐고 묻는 사람이 누구냐면 황보승입니다. 황보승이.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논란을 일으킨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사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창당 후 고문으로 있는 자유통일당이 최근 국내임의 공천 상황과 관련해 한동훈식 공천은 우파 적결 좌파 우대라며 보수 세력의 결집 및 지지를 호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내임 탈당 후 자유통일당으로 당적을 옮긴 황보승이 자유통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들은 연합 전략으로 똘똘 뭉치고 있는데 국내임은 보수 세력 결집을 내팽개쳤다며 이같이 얘기했다. 한 위원장이 진보 세력을 영입해 전통적인 지지층과 보수 세력을 홀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러분들, 한동훈 위원장이 진보 좌파 세력을 영입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저기 대전 이상민, 그리고 영등포 김영주, 이런 사람들을 좌파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이념적 성향을 봤을 때 좌파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또는 그 전신 정당들에서 계속 이제 국회의원 정치인 노릇을 했는데, 활동을 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저히 저 이재명의 일당 독재죠, 아닌지 1인 독재, 이재명의 사당화가 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소한의 여러 민주정당을 표방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고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면에는 이번 이재명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이 공천에서 자기들도 살아남을 수 없다. 자기들의 어떤 비명 행보 요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탈당을 했고 아니면 이런 평가를 너무 박하게 받은 데 대해서 이제 화를 내면서 탈당을 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뭐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사람이고 이들도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민, 김영주를 우리가 얘기하는 좌파라고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좌파라고 얘기할 때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념적 성향을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좌파, 이재명 또는 뭐 문재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규정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극단적인 이념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고 두 번째는 이 김영주, 이상민 이들의 지역구에서는 국내미 열세이고 그나마도 이 사람들이 이 해당 지역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은 정치인들이고 그리고 그 해당 지역에 조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또는 이 사람들을 영입해서 기존의 국내임 지지층과 이렇게 합세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어느 정도 승산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입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좌파라서 한동훈이 더불어민주당 계열이라서 이 이상민, 김영주를 영입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한 표라도 더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김영주, 이상민을 영입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통적인 지지층과 보수 세력을 홀대한다? 이게 대체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 황보승이가 밝힌 내용인데 황보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표면 논란으로 국민의힘 대구 중남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를 언급하며 광화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준 공천장을 빼앗았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처럼 입에 올려도 안 되는 절대 존엄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어 한지아 국내인 비상대책위원이 하나갑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조카라는 점을 거론하며 도태우 공천 배제 과정에서 한 위원이 호남 출신 등과 함께 총대를 맸다는 소문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리고 또 일단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총선 2020년 미래통합당 총선 때 이런 막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망언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 미래통합당이 이 선거에서 상당한 표심을 잃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재인 관련 이런 비난 이런 걸 했다는 이유로 공천이 취소됐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서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렸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찬반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이 문재인에 대한 비판 그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하느냐 과연 이게 이 국민의힘 지지층 말고 일반적인 국민 상식선에서는 문재인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고 그 수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거를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뭔가 이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이 도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막말, 망언 저 더불어민주당 쪽에 훨씬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이런 시시비비의 소지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겠다 이런 의지가 작용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 5.18과 관련해서 폄훼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도태우 변호사의 그 주장을 보면 그건 폄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공천을 취소했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좌파로 규정한다? 그거는 너무나도 그건 비약입니다. 두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보수 세력을 홀대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비약입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황보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을 향해 당신은 우파인가 좌파인가라고 물으며 야당이 파놓은 왜곡된 이념 프레임에 파랗게 질려 피아를 구분 못하는 한 위원장은 즉시 국내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대한민국과 보수정부를 지킬 유일한 희망은 광화문 애국 세력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유통일당 중심으로 이번 선거에서 총결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장예찬에 대한 공천 취소에 대해서 반발하신 분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다신 분들이 몇몇 계셨는데
여러분들 장예찬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뭐 더운 날 추운 날 가릴 것 없이 이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한 여러분들의 그 열정, 노력, 그 시간을 대변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인물이 바로 장예찬입니까? 장예찬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키고 했던 이 대한민국, 이 보수의 상징입니까? 그 가치입니까? 그런 자가 결국 그 보수를 대변한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런 보수는 무용지물입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 장해찬이 뭐길래 보수를 대표합니까? 장해찬이 뭐길래 보수 세력을 상징합니까? 장해찬이 뭐길래 이번 총선에서 전통적인 지지층과 보수 세력을 홀대하고 있다는 아이콘으로 등장을 합니까? 정말로 이건 일종의 모욕입니다. 모욕. 그런 주장을 하면서 보수 운운하고 보수를 참칭하는 것은 모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한동훈에 대해서 좌파라고 공격하는 그것도 모욕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의 보수, 애국 우파 지지층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 수준을 한참 깔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은 좌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습니다. 한동훈 5.18 그걸 갖다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했다. 그래서 한동훈은 좌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5.18이든 뭐든지 간에 이 헌법 전문에는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가치, 그런 정신들, 그런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그 의미를 기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18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 우리 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리 헌법 전문에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풀어야 될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좌파다. 그래서 한동훈은 좌파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남습니다. 왜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동훈을 좌파라고 주장했던 이 자유통일당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결국에는 이 보수 정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자기들이라고 했습니다. 보수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지금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5.18 헌법 전문 수록 먼저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대선 과정에서 5.18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 이거 찬성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고 또 대선 공약으로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5.18 그 묘지 그 참배하러 가는 데서도 또 뭐라고 얘기했냐. 5.18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므로 당연히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전부터 늘 주장해 왔다고 강조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자유통일당은 또는 지금 온라인상에서 한동훈은 좌파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석열은 좌파냐 우파냐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런 걸로 보수의 기준을 가른다고 한다면 그 한동훈은 좌파라고 주장한 사람은 지금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윤석열은 좌파다라고 도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18 헌법 전문에다 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윤석열은 보수고 윤석열은 우파고 그 똑같은 주장을 한 한동훈에 대해서는 좌파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뱉고 있는 내가 지금 키보드로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과연 맞는 말인가? 최소한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최소한 그래 그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논리라도 있는 말인가? 이게 과연 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까?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황우여가 최근에 뭐라 그랬냐? 5.18을 앞두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그런 개헌은 매우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황우여에 대한 관심이 없고 황우여가 그런 관심 인물도 아니고 황우여가 어떤 화제의 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황우여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그런 걸 얘기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현재 국내외 당 대표격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황우여한테 좌파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댓글도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황우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했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에 이어 지난해 5.18에도 광주를 찾아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로 계속 이 광주 5.18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 5.18 헌법정문 이 수록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좌파다, 좌석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냐 그 말입니다. 이걸 놓고 기준이 같다면 그 기준으로 의한 평가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다른다고 한다면 이건 내로남불이고 이건 아전인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한동훈의 주변에는 좌파가 있다. 김경률, 함은경이 있다. 김경률, 함은경은 좌파다. 그래서 한동훈도 좌파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김경률 뭐 좌파인지 우파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우파의 기준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 사람이 기존에 좌파 활동을 했고 참여연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우파로서의 전향을 과연 했느냐 이건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이 김경률이 한동훈 옆에 있기 때문에 한동훈은 좌파다. 여러분들 이 대선 기간에 윤석열 선대위에서 이 김경률한테 선거대책위원회 합류해라 뭐라 했더라? 공동 부위원장인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김경률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윤석열 선대위를 최종적으로 총괄 지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친윤 세력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세력들 이 좌파 김경률한테 선대위 직책을 주려고 했던 이 사람들도 좌파입니까? 그런 이유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선대위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이렇게 보좌하고 있던 친윤 세력들은 좌파가 아니지만 김경률과 함께 비대위 활동을 했던 사람은 좌파다. 한동훈은 좌파다. 그래서 김경률은 이미 그 전에 국민의힘에 합류를 했는데 그리고 함은경이 좌파라서 한동훈이 좌파다. 여러분들 함은경은 이미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전북을 훑고 다니면서 함은경과 만났고 그와 그런 막 허심탄회한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둘의 사이가 좋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은경이 서울 마포 의뢰 공천을 받았다. 함은경을 공천했다. 글쎄 그거 여러분들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관여한 바는 없고 제가 직접적으로 관찰한 바도 없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함은경을 공천했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이 좌파라고 하는 거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했네. 그 다음에 도태우 장해찬 공천 취소를 했네. 그 다음에 김경률 함은경이 좌파인데 그들하고 같이 있었네. 이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18분에 걸쳐서 설명했다시피 이런 주장들에 이런 포함되어 있는 이런 근거들에 여러분들 단 1%라도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막 아마 김대중 뭔 행사 가가지고 김대중에 대해서 그런 찬사를 늘어놨다. 그래서 한동훈은 좌파다. 라고 얘기한 사람 그런 댓글도 제가 봤습니다. 의견도 제가 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또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뭔 틈만 나면 김대중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뭐만 하면 김대중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노무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눈물을 흘릴 구석이 대체 뭐가 있는지 저는 도대체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연설을 맨날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노무현은 여러분들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 좌파 노무현의 연설을 들으면서 눈물을 왜 흘립니까? 무슨 분노에 차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아마 후자일 텐데 노무현 연설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노무현을 추종하고 노무현한테 그렇게 노무현을 지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에 따르면 문재인의 정말 진정한 충신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문재인의 충신이라고 하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가 그런 거를 보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좌파 문재인. 여러분들 문재인은 좌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좌파 문재인의 진정한 충신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 또 빼먹었는데 김경률, 함경이 좌파인데 그 좌파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좌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는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여러분들에 따르면 그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가 진보의 오야붕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또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좌파라고 규정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좌파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도 좋고 그래서 또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아니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무례한 주장이고 그건 너무나도 무례한 발언이고 그건 너무나도 무식한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영상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또 반박성. 근데 심지어 그 반박성 댓글조차도 그런 논리가 없을 걸로 제가 예상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 많이 달릴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최소한의 근거, 논거를 갖고 최소한의 논리를 갖고 그런 댓글들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의견 갖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